좀 파격적으로 말할게요. 보기 먼저 보기 비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문학 고수 되는 법.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운문문학 고수 되는 법이고요. 운문문학의 문제풀이 고수 되는 법입니다. 1단계는 너무 당연하고도 근데 또 너무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짧게만 해볼게요. 연계 작품 공부하기. 연계 작품을 다 공부해서 이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는 작품이 나온 상태는 친구랑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해주는 선생님이랑도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친구가 쉬는 시간에 이럴 거라니까요. 야 이거 수특 연계인데 개꿀이지? 이렇게 할 건데 나만 개꿀이 아니고 또 해설 강의 들었더니 여러분 이 작품은 연계였고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설명할 건데 나는 뭐 연계였어? 뭐 이런 상태면 혼자 망한다니까요. 공부해줘야 된다. 현대시 고전 시간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어떤 작품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냥 다 하세요. 근데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인강도 안 들어서 이것만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우선순위를 알고 막 중요도를 안다던데. 여기 있어요. 구독, 좋아요. 여기 있는데 이거를 시간이 없으면 이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지 이것만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나올 확률이 높아 라고 모두들 예상하는 내용으로 우선순위 1순위 정도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게 아니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부터 하더라도 다 해주면 좋겠다. 공부하는 수단을 뭘로 하나요? 왜 연계 작품 같은 거는 해설을 안 올려주나요? 만약에 생각하면 만약이라도 있다면 그냥 EBS 강의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는 10분의 문항이라고 다른 영상에서 제가 추천한 적이 있는데 이 채널 제가 안 올리는 이유는 이 채널보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10분의 문학이라는 채널 구독하고 내용 찾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연계 작품은 거의 다 올려주시고요. 심지어 책도 요즘에 내셨던데 그 책 사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 연기 작품 공부하셔라.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고민 같이 하자 이거죠. 과거는 좀 꼼수의 시대였고 요즘은 조금 정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요 꼼수, 꿀팁 같은 걸 많이 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나왔었거든요. 전 요걸 위주로 운영해서 푸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표현상의 특징이 요즘 잘 안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표현상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이 표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는 팁이 있었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출제자가 불리한 유형이었어요. 생각 좀 해보면 출제자가 가도 출제하고 나, 다를 선정해요. 그런 다음에 이 유형을 내야 되니까 요걸 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가부터 다까지의 공통점이 뭐지? 따로따로 선정했기 때문에 공통점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푸는 법은 뭐였냐면 약간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포괄적인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가나다가 되게 다른 시니까 그것들을 공통점으로 묶으려면 그냥 시면 보통 이렇다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시에는 나타나는 특징을 담은 선택지거나 그런 게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서 걔가 답이야 라고 찍으란 얘기가 아니라 걔를 먼저 확인하는 거였죠. 우선순위를 배열하는 느낌으로 하는 그게 풀이법이었고 보통 그걸 제시하면서 좀 쉽게 운영을 해나갔었는데 이 요즘은 왜냐면 이게 표현상의 공통점이 잘 안 나와요. 실제로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갈 건데 기본이자 정석은 무엇인가? 요거예요. 현대시 읽는 법. 진짜 만약에 모르는 시가 나와도 혹은 연계문제 공부했는데 까먹어도 우린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도는 읽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이고요. 요 현대시 읽는 법을 할 건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대략적 주제 파악입니다. 완전한 주제 파악이 아니라. 좀 파격적으로 말할게요. 보기 먼저 보기 비추. 먼저 읽어내자. 대략적으로라도. 봐봐요. 현대시 읽는 법인데 1유형과 2유형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대시를 둘로 나누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번엔 이렇게 나눠볼게요. 화자 중심인 시, 대상 중심인 시 이렇게. 언제나 화자는 존재해요. 그 화자가 지 얘기만 하루 종일 하는 시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 말하는 시가 있어요. 화자 자체가 대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번과 2번. 화자 중심이냐 대상 중심이냐. 화자 중심인 시는 보통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인가 있는데 1단계는 보통 잘 안 할걸요. 추천해도. 추천을 해볼게요. 쓰는 거의 중요성은 다른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할 건데 화자라고 쓰기. 왜?
1번 유형이야. 1번 유형에 맞게 생각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쓰라고 하면 잘 안 쓰죠. 1번 안 하면 스킵하시고 2번으로 갈게요. 모두가 하는 단계인데 조금 더 구체화해 볼 거예요. 상황을 파악할 건데 상황은 둘로만 파악하세요.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내 기준 말고 화자 기준으로. 그런 다음에 태도를 파악할 건데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유형화는 이렇게만 할게요. 긍정적인 상황이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부정적인 상황일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망했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닌 애매한 상태를 보이거나 이렇게 파악하면 거의 다 들어와요. 거의 다 들어온다는 건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필수적으로 요걸 해야 돼요. 요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거지 얘로 안 끝난다고 해서 얘를 안 해도 되는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4번 이 내용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 따로 표시해두기. 따로 표시해두고 어쩌자는 건가? 누가 해석해주나? 하겠지만 누가 해석해줍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정말 대략적인 주제만 알면 되거든요. 더 깊은 주제 알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략적인 주제만 아는 게 더 좋아요. 요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봐봐요. 긍정일 때는 이유 파악하기. 보이는 만큼만 이유를 파악해보세요. 얘도 둘 다 아닐 때도 이유 파악하기를 추천할게요. 그 다음 대상 중심이시는 단계가 좀 다릅니다. 1단계 대상이라고 쓰기. 또 안 쓰겠죠? 그래 대상이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대상의 특징 파악하기. 해석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드러난 내용 확인하기. 대상의 특징은 감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그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의 특징들을 나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상의 특징은 굉장히 드러나 있을 거예요. 그걸 받아 쓰면 돼요. 보이는 만큼 분석하는 거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건데 화자는 언제나 태도를 지닙니다. 태도는 셋 중에 하나. 동일시는 그 대상을 말하지만 그 대상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긍정 아닌가요? 근데 긍정으로 딱 유형할 수가 없는 게 좋아는 해요. 자기니까. 근데 뭔가 어딘가 씁쓸해해요.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휴 막 이렇게 속상해하는 그런 느낌이면 긍정이라고 딱 보기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시라는 걸 하나 넣어봤어요. 4번 얘까지 하면 진짜 잘하는 건데 내용으로 바꿔보기. 대상이 인간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대상이 인간이 아닐 경우여도 자연물일 경우가 많겠죠. 그 자연물은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내용,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설정되고 캐스팅되고 선택된 그런 소재일 뿐이니까 결국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대략적인 주제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요 정도. 1번이랑 2번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알 건 이거라고 했어요. 대략적인 주제 파악. 왜 그러냐면 이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적인 내용. 여기에는 표현법적인 지식을 같이 묻죠. 그 다음에 점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요. 각 작품에 대해서. 그 다음 보기가 나오면서 절정을 찍는 거죠. 대략적인 주제만 파악해서는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문제 구성이 이래서 우리는 내용 파악하는 단계를 이렇게 할 거예요. 대략적인 주제만 아는 상태에서 문제 풀면서 성장하는 느낌.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해석의 방법. 이것도 아는 사람만 공감할 내용인데 선택지 내용을 거꾸로 본문에 끼워 넣으며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완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 선택지에 있는 해석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주제만 안 다음에 그 선택지의 내용을 거꾸로 작품에 끼워 넣어서 그런가? 하고 해석해 보는 거죠. 그런가 할 때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대략적인 주제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아까 보기 먼저 보는 거 비추라고 했죠? 왜? 성장 캐릭으로 갈 거니까 그래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해요. 빠르고 틀릴 위험이 별로 없어요. 문제 푸는 단계랑 해서 이따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예시만 좀 보고 오면 좋겠죠? 시를 읽는 법에 적용하는 그런 예시만 간단하게 보고 올 건데 파일 첨부해 놨습니다. 그 파일 다운 받으시고 모든 내용을 문제 풀어주진 않을 거니까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19년 6월 평가원 문제를 준비했어요.
19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현대시 한 세트, 고전시가 한 세트 이렇게 묶어서 쭉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풀어보세요. 풀어봤던 문제를 할지라도 시 분석해볼게요. 아까 했던 단계에 따로 필기해놓고 기억하면서 적용해보는 겁니다. 화자 중심인 것 같아요? 대상 중심인 것 같아요? 저는 결론 냈어요. 화자라고 쓸게요. 왜? 대상이 하루 종일 나오지만 여기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결국 자기가 뭐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태도 판단의 팁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극복의지 보여요. 그럼 극복의지 보이는 시예요. 혹은 처음에 극복의지 보이다가 마지막에 방황하고 끝나요. 그러면 극복의지 보이는 시가 아닌 거죠. 태도는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일단 화자 중심인 시라는 걸 알았어요. 상황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적인 시인 것 같죠? 화자인데 부정적인 상황에 있고요. 태도는 극복 의지도 체념도 둘 다 아닌 상태인 것 같아요.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다. 애매할 땐 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쭉 내용만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니까 마지막을 보는 거죠.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어. 버리고 싶은데 버릴 곳이 없어서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돌을 던졌나봐요. 근데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발언을 긋고 잠기어 간다. 어쩌라는 것인가? 태도가 딱히 없으니까 뭐냐면 돌팔매를 던졌지만 해소가 안 됐다. 왜 그런진 잘 모르겠다. 이 정도? 나 화자 중심이에요? 대상 중심이에요? 대상 중심이죠. 대상의 특징은 어때요? 대상이 너무 많음. 그리고 잘 모르겠음. 맞죠? 일반적인 시가 아니에요. 나는. 담쟁이 덩굴도 있고 새도 있고 들찔레도 있고 쭉 하다가 마른 길에 하늘도 있고 모래도 있고 바위도 있고 난리가 났네.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를 읽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뭘로 해석할까요? 문제에서 끼워 넣으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 간단히 풀어볼까요? 수미상관 기준 알면 바로 보고 아닌 거 지울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확인이 필요하겠구먼. 3번 보여요? 유형화된 대로 하면 이렇게 아예 아닌 걸 지울 수 있어요. 지우세요. 4번 대상에 대한 회의감 의아하죠. 가능성은 낮은데 확인은 필요해요. 그 다음 5번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대어 풍경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어떤 인상이라고 말 안 했죠? 긍정이어도 되고 부정이어도 되고 다 가능해요. 즉 앞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빗대어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댄 것만 확인하면 답은 5번이에요. 2번이랑 5번이 가능성이 높고 4번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다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야 하는데 대상에 대한 회의감이라기보단 지금 상황에 대한 그냥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죠? 그래서 가서 확인해보면 시간의 흐름이 별로 상관이 없음도 드러나고 별로 유사한 형태를 변주한 것도 없어요. 자연물을 인공물에 빗댄 걸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답은 5번이 된다. 풀었는데도 아직 이 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죠? 2번 나죠? 학습활동 나와 있는데 내용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만 틀리고 4개는 맞아요. 끼워 넣으면서 해석하다 보면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고정관념 탈피한다고 그런 시구나 하고 다시 읽어보면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화자 중심이에요? 대상 중심이에요? 청명은 맑고 밝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쭉 봤더니 풍경을 많이 얘기하지만 거기서 자기 얘기를 하는구만. 화자 중심이구만. 결론 낼 수 있을 때까지 읽으세요. 그리고 상황이 긍정이구먼. 왜? 긍정일 땐 긍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유나 판단해볼까요? 날씨가 좋구먼. 자연을 좋아하는구먼. 그리고 낯익은 고향도 찾았다고 하는구먼. 오케이. 가시는 이게 끝이잖아요. 나시는 어때요? 나 쭉 봤더니 화자 중심이 아니네요. 대상 중심이고요. 그 대상은 뭐로 밝혀져? 바람으로 밝혀졌죠. 제목에도 있으니까. 그 대상들은 어떤 걸 하고 있죠? 그냥 뭐 소식을 전하는 뭐 소통을 하는데 그 내용을 긍정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으로 보고 있나요? 되게 긍정으로 보고 있고 이 소통하는 모습은 그냥 자연 풍경일 뿐이에요. 가랑 낫이 대충 읽었죠? 알 수 있어요. 가랑 나는 다 자연의 긍정적인 모습 가지고 얘기하는 시인 것 같아요. 9번 풀어볼까요? 9번 가와 나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있든 없든 간에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 그냥 주제로 그어질 수가 있다고요. 2번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얘는 확인할 내용이죠. 3번
화자의 시선이 화자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한다.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는 거 잘 안 나와요. 심지어 화자 중심이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화자의 시선이 내부에만 있죠. 얘는 지울 수 있어요. 왜? 대상 중심인 거 알았잖아요. 4번 가는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나는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얘도 뭐 확인할 필요는 있겠는데 우선순위 낮죠. 그런 느낌으로 전달할 주제가 아니었으니까. 5번 종교적 관념에 대한 사색 지우세요. 이렇게. 답은 2번 하면 4번이에요. 근데 2번이 확인하기 진짜 쉽죠. 왜? 종교럼이 똑같은 거 2개만 확인하면 되니까. 뭐 확인할래요? 노라 땡큐. 그 다음에 하자 땡큐.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제 기억부터 미음 있잖아요. 푸는 순서는 그냥 읽지 마시고 그런 거하고 끼워 넣고 해석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내용만 알죠? 그것만 지키면서 그런가 하다 보면 내용이 깊어져요. 깊어지다가 이제 보기까지 왔는데 좀 더 깊어진 내용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다만 보기에 따른 문제풀이 방법은 따로 있지만 뭐 요정도. 돌아가서 문제풀이에 대한 나머지 팁들 좀 얘기해 볼게요. 문제풀이 할 때 내용 묻는 문제 첫 문제 제외하고, 첫 문제는 방금처럼 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용 묻는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 만드는 방법 2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은 대략적 주제 있잖아요. 그 선택지는 대략적 주제랑 아예 반대되는 말이에요. 혹은 이거 순서대로 풀어야 됩니다. 대략적인 주제랑 반대되는 걸 먼저 찾으려고 확인하시고요. 2번째는 근거 없는 해석. 반대되는 내용 1번부터 5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가고 보면서 근거랑 짝짓기를 해보세요. 해석이랑. 근데 근거가 아예 없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보기 문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 만드는 방법. 찾는 법이네요. 찾는 방법. 이게 뭐냐면 1단계 보기의 내용 파악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기의 질서에 어긋나는 선택지 찾기, 아니면 보기에서 말한 적 없는 내용 찾기, 다 아니면 본문과의 일치 확인해서 찾기인데 잘 안 나와요. 여러분 1, 2번이 반복되는 거 보여요? 첫 번째 내용 찾는 근거는 대략적인 주제인 거고, 그 대략적인 주제는 아까 읽는 법으로 찾는 거예요. 아예 반대되는 선택지가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아니면 근거 없는 해석이겠죠. 왜 이거랑 이거밖에 못 내는 줄 알아요? 문학은 해석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의제기를 막기 위해선 1번과 2번이 가장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이라 그래요. 보기로 기준을 줬죠. 범위를 좁혔어요. 이제 대략적인 주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 좀 더 구체적인 걸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주는 거예요. 보기라는 범주 안에서만 풀어라. 그래서 이번엔 보기가 주제보다 더 우선한 근거가 되어서 보기에 어긋나는 선택지, 보통 아예 반대말 이거나 아니면 질서가 혼자 달라요. 혹은 보기에서 아예 언급한 적 없는 게 정답 후보일 때도 있죠. 다 아니면 이거 오는데 이런 문제 요즘 잘 안 나와요. 보기를 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기는 굉장한 근거로 기능해야만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가볼게요. 유언10이고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현대시는 보기를 문제 풀기 위해 보는 건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내용 판단하기 위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 풀 때 또 보면 되죠. 봐봐요. 강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데요. 자연 좋아함.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용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갈등을 반복한다. 근데 결국 자신의 결정이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가 이해한 내용으로 바꿔요. 자연 긍정, 속세와의 갈등, 결과적으로 자연 선택,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선택했다는 거에서 자연 가치 높임. 그런 작품이구나 하고 우리가 하자고 했던 대로 읽으세요. 엄청 어렵잖아요. 뜻풀이 어렵지만 결국 자연 선택하겠지.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이거잖아요. 자연 선택하겠지, 갈등도 하겠지, 결과적으로 자연을 선택하겠지. 즉 갈등을 한다는 건 자연 부분과 속세를 대표하는 부분이 각각 있으니까 그것들을 구별하면서 읽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읽으면 끝나요. 내용은 어렵지만 주제는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읽으면 되게 쉬워져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인데 그 게으름 귀신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 게으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아, 게으름이라는 게 딱히 부정은 아니겠구나. 쭉 있는데 여기부터만 있겠죠. 저 같으면. 왜? 귀신의 게으름인데 어떤 내용 말하는지 말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 안 다음에 문제 푸세요. 그럼 되게 공통점이 쉬울 거예요. 무조건 보기부터 봐라. 그리고 보기의 논리에서 어긋나는 게 답이다 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봐봐요. 예, 읽어보세요. 시작. 읽었어요? 볼게요. 나와 게으름 귀신의 대화라는 구조를 활용하여 게으름에 대한 사색의 결과를 담아내고 있다. 작품 우리 같이 안 읽었잖아요. 문제는 풀린다고요. 필자는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어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는 한편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일단 중요한 내용 다 써볼까요? 나와 귀신의 대화. 그죠? 그리고 게으름의 양면성. 양면성이라는 건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 보통 부정만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겠죠? 그걸 통해 세상의 모습을 비판한다. 가볼게요. 1번. 나가 무당을 내세워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에서 자신의 게으른 생활에 대해 살펴보려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그냥 기본적인 내용 패스. 2번. 나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 게으름의 패단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생각을 알 수 있겠군. 게으름의 패단을 드러낸다? 부정적인 거니까 가능. 일단 보류. 얘는 완벽하게 지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풀이에선 지워지니까 지운 거예요. 3번. 나가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의 자신의 허물이라 여기는 것에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화자의 필자의 의도를 알 수 있겠군.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 탓했다? 부정. 게으름을 자신의 허물이다? 부정. 양면성은 긍정 플러스 부정이라는 논리가 여기에 있었죠? 답은 3번. 4번.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 긍정. 가능하죠? 2번과 4번은 부정과 긍정이라는 측면에서 2번과 4번이 만나면 양면성이 될 거예요. 5번. 게으름 덕분에 게으름을 긍정하며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전달했다. 맞잖아요. 답은 무조건 3번. 이런 식인데. 이거부터 해볼까요? 복이 없죠. 그럼 내용 가지고 하는 건데 반대되는 말이거나 근거 없는 그런 선택지가 정답일 거라고 했어요. 볼게요. 1번. 기억이 뭔지? 뭐 둘째 문제예요. 기억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면 뭐 오케이. 자연을 긍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순간의 아름다움 괜찮죠? 그러다가 가을에 대한 아쉬움. 가을은 지금이고 지금에 대한 긍정인데 얘는 혼자 부정이죠? 답은 3번. 이런 거예요. 자세하게 풀고 해설 보세요. 가봅니다. 보기. 어렵네.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뭘까? 영향을 주고받는 수란의 관계, 소통, 유대감, 영향,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 그러다가 조화로운 관계, 생태 공동체. 오케이. 1번부터 교감. 오케이.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조화로운 생태계. 오케이. 그리고 유대감. 다 비슷한 내용이네. 혼자 질서가 다른 거 없나? 동백 하나에 떨어지는 모습에서 별살을 떠는 것과 나의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 순환이란 소통인 게 보기의 내용이었고 전혀 맞지 않네요. 답은 4번이겠죠? 가서 확인해 보세요. 5번.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생태 공동체 형성. 혼자 딴 얘기하는 거 그게 답이라고요.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건데요. 보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보기를 활용한 나를 탐구하래요. 나 작품 모르죠? 그냥 해보세요. 고상국어과. 내용. 주자에게서 본받음. 찾는 사람 많아짐.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다르지가 않음. 다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인간은 같음. 그리고 자연을 통해 배움. 이 정도? 이젠 근거 찾아가는 거예요. 1번. 번님들과의 교유 장소. 없었는데?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 지우고. 있으면 지우는 거예요. 2번. 학주자. 오케이. 주자니까 주자에게서 배웠다. 오케이. 3번.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개성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 오케이. 4번. 강학과
영어 름풍. 이건 앞에 뜻풀이 가봐야 알 수 있겠죠? 얘가 학문이라서 혹시 인간? 아, 얘는 자연이라서 자연?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 다르지 않다. 같다? 오케이. 5번.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의 합일. 자연과 합일이면 전제가 뭐예요? 일단 근거가 없기도 하고 없는 얘기죠. 일단 그 전제는 다르다가 있어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기를 근거로 쭉쭉쭉 풀어주는 거죠. 문학은 확실한 게 답일 거라서 처음에 그 대략적인 주제를 읽고 점점점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대 아닌 하나를 고르겠어. 이런 마음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해줘야지 처음에 엄청나게 자세한 내용을 해석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꾸 좀 엄격한 태도로 가다 보면 망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네요.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도 쭉 20년 평가원까지 있으니까 꼭 풀어보고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학도 꼭 고수 되시고 9월 평가원 잘 보세요. 안녕.